편입이 저한테 얻어준 거는 학벌을 바꿔준 것도 있지만 거든요. 안녕하세요, 제재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겪는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학생들이 슬럼프를 겪는 이유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온다거나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성공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거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 장소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목표를 조금 과하게 설정했는데 그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공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슬럼프가 오는 것 같습니다. 공부 자존감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. 공부에 어떤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공부 자존감을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우선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고 점점 더 잘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느껴야 되거든요. 공부 효능감을 느껴야 공부 자존감이 올라가요. 그리고 공부 자존감이 깎이지 않아야 돼요. 일단 성취감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려면 절대 과한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되고 지속 가능하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성취하는 성취감을 잘 누적해야 돼요. 그러려면 공부 계획을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을 빡빡하게 세우기보다는 주 6일 정도 공부를 계획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못한 게 있다면 보충하는 날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만약에 다 했다 그러면 풀로 휴식을 하면 되고요. 못했다 그러면 보충을 할 수 있어서 다음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나열한 슬럼프의 원인들이 사람들마다 한 번도 없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편입 공부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경쟁률이나 난이도 같은 게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부하는 기간이 짧지 않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마라톤의 성격이다 보니까 슬럼프를 겪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것 같아요. 일단 여러분, 슬럼프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. 내가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슬럼프가 와서 공부가 잘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너무 미워하기보다는 나 그동안 좀 열심히 했구나, 그동안 힘들었구나,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슬럼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적인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분, 감정을 좀 관리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이런 감정 관리에는 생각보다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2회에서 3회 정도 30분 이상 땀나게 운동해주는 게 상당히 멘탈 관리에 좋아요. 보통 어떤 학생들은 나는 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뭐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멘탈 관리를 하면 슬럼프 겪는 시간을 줄여서 더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또한 너무 욕심이 나서 계획을 하는 단계에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려고 한다면 한 3일 정도 그 목표를 해보고 나의 성취율을 한번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.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날이 3일 이상 누적되고 있다. 그럼 그 목표 자체가 나한테 과한 거거든요. 그럼 목표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나의 목표를 맞춰서 그 목표가 달성되기 시작하면 그때 좀 욕심을 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환경 설정도 정말 중요한데요. 내가 조금 힘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자꾸 나를 갖다 놔야 돼요. 절대 집에서 침대가 가까운 환경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.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, 그런 공부하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매일 아침에 오늘 공부에 대한 좀 다짐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. 오늘은 좀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줄여서 좀 더 확보해봐야지. 이런 소소한 목표를 아침 세우고 그런 걸 달성하면서 그런 성취감을 누적해 나가는 게 좋아요. 또 이제 공부가 안 될 때는 제가 했던 건데 내가 편입을 하면 이 편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보는 거예요. 편입하고 나면 나는 이제 좋은 학벌을 얻었으니까 이 학벌로 영어 과외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해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친척 작은 아빠 누가 학교로 나 무시했는데 그 작은 아빠의 코를 눌러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런 소소하지만 나한테 꼭 보상이 될 것 같은 것들을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는 내가 가장 목표로 하는 학교에 한번 탐방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학교를 좀 걸어보기도 하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내 눈에 담아보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뭐 도서관이 어렵다면 그 학교에 있는 카페에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저희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그 학교 학생이 아닌데도 과잠을 구매해서 그 과잠을 걸어놓고 목표를 항상 새기면서 공부를 한 사례도 있었어요. 실제로 합격도 했고요. 특히 모의고사 성적에 뭐 감정이 많이 휘둘리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. 여러분,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다? 그럼 그건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. 이거 모의고사잖아요. 실제 시험이 아니라. 나에게 어떤 앞으로 이 점수를 고쳐나갈 기회가 많다는 거니까 지금 이 점수를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점수가 결과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과정이라서 얼마나 다행이냐, 이거를 고쳐나갈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,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절대 여러분의 시험 점수가 아닙니다.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다 하더라도 열심히
열심히 하면 누구나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전혀 다른 점수가 돼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. 모의고사 점수에 기분만 나빠할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이러한 점수가 나왔고 앞으로 뭘 채우면 되는지가 파악이 된다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로 가져다주는 징검다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일단 편입영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든 공부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시작한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 힘들고 지칠 수 있는 공부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내 미래를 더 밝고 좋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.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내 모습이 일단 너무 멋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이렇게 남들은 놀고 다양한 학창 시절을 즐기는데 나는 독서실에 박혀서 공부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너무 값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되게 소중하고 정말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 결과가 합격일지 불합격일지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. 편입이 아니라 다른 걸 도전할 때도 내가 그때는 독서실에 박혀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만 했는데 이것도 못하겠어?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.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편입이 저한테 얻어준 거는 학벌을 바꿔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때까지는 내가 실패만 경험을 하다가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거든요. 그 자신감이 다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되는 시간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채찍질하지 말고 슬럼프가 느껴질 수도 있어. 괜찮아. 누구나 이렇게 힘든 감정을 느끼면서 하는 거야. 그래도 조금 더 힘내서 해보자. 하다 보면 될 거야.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나에게 나중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슬럼프,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슬기롭게 극복해서 결국 합격으로 가는 길,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. 제재쌤이었습니다.